오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또 가장 오해받았던 천재 발명가죠.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테슬라 본인의 입에서 나온 정말 소름 돋는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뉴욕 연구실에서 벌어졌던 그야말로 대혼란의 순간을 묘사한 말이죠. 아니, 천재 발명가가 정말로 도시를 무너뜨릴 뻔한 지진기계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가 신화처럼 알고 있는 인물 니콜라 테슬라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풀어보죠. 이 무시무시한 지진기계라는 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사실 이건 지진을 일으키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1893년에 테슬라가 특허를 낸 기계식 발진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증기 힘으로 아주 빠르게 진동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였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발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테슬라가 이 기계를 시험하다가 그 주파수를 하필이면 건물 자체의 고유 진동수랑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리고 땅이 울리고 거의 무너질 뻔했다고 본인이 주장했죠. 얼마나 놀랬는지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조수들한테 야, 그냥 지진 났다고 해 라고 시켰다잖아요. 더 무서운 진짜 이유를 숨기려고 했던 거죠.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기상천외한 발명을 하고 또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테슬라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가 미국에 처음 와서 당대 최고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 1884년, 아주 젊고 똑똑했던 청년 니콜라 테슬라가 뉴욕에 도착합니다. 꿈에 그리던 멜로파크의 마법사 토머스 에디슨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지만 이 두 사람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곧 역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에디슨은 직류, 테슬라는 교류. 에디슨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사업가, 테슬라는 이상을 쫓는 비전가. 에디슨이 기존의 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갔다면 테슬라는 아예 판을 뒤엎는 혁명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50,000의 배신이죠. 에디슨이 테슬라한테 제안을 해요. 자네가 우리 회사 비효율적인 직류 발전기 문제만 해결해주면 $50,000를 주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테슬라는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가져왔죠.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허허, 자네가 그 농담인데? 미국식 유머를 잘 모르는군. 이러면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와, 정말 환멸을 느낀 테슬라는 그 길로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1885년이었죠. 자, 이렇게 에디슨 회사를 나온 테슬라.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전기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거대한 전쟁, 바로 전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1888년에 테슬라는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서 자신의 교류 특허를 팝니다. 에디슨의 직류 제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러자 에디슨 측은 아주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교류가 위험하다고 소문을 내기 위해서 교류 방식의 전기 이자를 사형에 쓰도록 로비를 해요. 죽음의 전류라는 이미지를 씌운 거죠. 하지만 결국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 조명 공급권을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가 따내면서 교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1896년 나이아가라 폭포에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으로 발전소가 세워지면서 이 기나긴 전쟁은 테슬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전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테슬라는 이제 탄탄대로를 걸었을까요? 천만에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19세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워든 클리프 타워입니다. 당시 최고의 금융가였던 JP 모건한테 투자를 받아서 롱아일랜드에 거대한 송신탑을 짓기 시작해요. 이걸로 뭘 하려고 했냐면 전 세계에 무선으로 통신도 하고 심지어는 전기도 공짜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전 인류에게 무선으로 공짜 에너지를. 정말 엄청난 꿈이죠? 하지만 투자자 JP 모건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아니, 공짜로 주면 돈은 어떻게 벌어? 결국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끊어버립니다.
테슬라의 꿈도 함께 무너졌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심지어 생각 사진기라는 것도 구상했습니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진 찍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와, 물이 나옴이 그냥 펼쳐진 책처럼 다 들여다보이는 미래? 그 당시로서는 정말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언론에서 아주 자극적으로 불렀던 죽음의 광선도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본인은 이걸 평화의 광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입자빈 무기인데요. 이걸 국경에 쫙 설치하면 그 어떤 비행기나 군대도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이 만들어져서 아예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거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용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런 시대를 너무 앞서간 아이디어들은 결국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테슬라는 서서히 잊혀갔고 말년에는 정말 가난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대를 수십 년, 아니 어쩌면 한 세기를 앞서간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간 발명가를 우리는 왜 오늘날 위대한 천재라고 기억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남았길래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가 전부 다 그가 싸워서 이겨낸 교류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길거리에 보이는 전기차, 그 핵심 모터가 바로 테슬라가 발명한 교류 유도 전동기입니다. 라디오, 리모콘, 와이파이 같은 모든 무선 기술도 사실상 테슬라의 연구에서 시작된 거고요. 심지어 자기장의 세기를 재는 단위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그의 유산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건 이거죠. 잊혀졌던 그의 교류 모터가 21세기에 와서 그의 이름을 그대로 딴 회사, 바로 테슬라에 의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에 그가 꿈꿨던 비전이 오늘날 우리가 타는 자동차로 이어진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역사적 복수가 또 있을까요? 자, 이걸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대의 시장은 테슬라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죠. 하지만 역사는 그를 승리자라고 평가합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평가일까요? 시장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평가일까요?